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연구부정 행위 중 하나인 부당한 저자 표기의 실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받고 있는 디자인 전공 중인 박사학위 과정생입니다. 지도 교수님께서는 교신 저자를 원하고 있으나 제가 보기에 지도 교수님은 논문에 대한 약간의 검토와 코멘트만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교수님께 교신 저자를 부여할 경우 나중에 디자인 출원 등을 할 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일단 논문의 저작권을 가졌다고 해서 후속 저작권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신 저자는 논문 투고 과정에서 학술지의 편집자들과 논문에 대한 질문 등에 답할 수 있어야 하고 논문이 게재된 후에도 독자로부터 오는 질문에 적절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논문의 책임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자가 생각하기에 교수님이 교신 저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이는 본인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지도교수와 함께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연구에서의 참여 여부 및 역할, 결과물의 소유 등에서도 논의해야 하며 이러한 논의의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위 논문의 학술지 논문 재출판 과정에서 저작권의 인정 기준, 심사위원회 저자 인정 여부, 공동연구원의 인정 등은 어떻게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논문에 실질적으로 학술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논문의 저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문 분야에서 학위 논문의 경우 학위 논문을 쓴 학생이 제일 저자, 이를 지도한 지도교수가 공동 저자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과 지도교수 이외에 심사위원이나 혹은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공동연구원 등도 연구 과정에서 유의미한 학술적인 중요한 기여를 했다면 저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간단한 분석 데이터가 필요하여 동료 연구자 A에게 부탁하여 데이터를 얻었고 이를 논문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A는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가 되어야 할까요? 저자는 논문의 내용을 알고 있고 데이터의 생산 과정 및 방법, 그 가치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리적인 견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 데이터 제공으로는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동료 연구자 A는 저자 역할을 부여하기보다는 감사의 글에 이름을 명기하여 사사 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도 교수님과 함께 공동 연구한 결과가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저는 서론과 문헌 연구, 연구 문제 작성과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교수님은 연구 결과와 결론을 쓰셨습니다. 교수님과 논의할 때 저를 제2 저자로 하여 논문 투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도 교수님만이 저자로 등재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질문자는 학술지 게재 논문에서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가진 질문자를 저자에서 배제하고 지도교수만 단독 저자로 등재된 것은 사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당한 저자 표기 사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는 본인의 저자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지도교수와 저자 자격에 대하여 논의했던 자료들을 모아서 지도교수가 속한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연구 부정 행위를 예방하고 이 연구 부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연구 진실성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연구 부정행위 신고 시 교내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뚜렷한 기여가 없는 타 대학 교수가 교신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구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연구 윤리에 위배되는 연구 부정행위 중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학위 논문의 내용이 바뀌지 않고 단지 요약된 것이므로 학위 논문을 쓴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등재하는 것 이외의 저자 표시는 모두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구 부정 행위의 경우 부당한 저자를 부여한 사람과 함께 저자 자격을 부정하게 부여받은 자도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명예저자 등 논문의 모든 저자입니다. 또한 사건의 책임 범위는 조사의 진행 과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부당한 저자 표기 발생 시 가장 큰 책임은 교신저자가 갖게 됩니다. 교신저자는 학술지에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서 해당 연구의 실질적인 연구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당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상호 간의 협의가 있었다면 협의를 하였던 저자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만 동의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인 교신 저자에게만 100% 책임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부당한 저자 표기의 실제 사례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과 관련된 자유로운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